이번 트랙이 캐나다고. 나중에 다 보내던데. 아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예? 아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긴 좋긴 한데 이미 안 지키더라고. 다 크다 보이네. 자, 하십시다. 예. 자, 오늘 세 번째 단원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원이 아이고야. 와서 하루에 분필을 몇 개 쓰는 거지? 분필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많이 써서. 자, 여러분 교재 펴보세요. 세 번째 단원 제목 뭐예요? 지수함수요. 지수함수죠. 자, 지수함수를 할 건데 크게 다루면 지수함수 자체를 일단 개형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지수함수의 최대치수 관련된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용한 지수 방정식이라든지 지수 부등식이 어떤 건지에 대한 걸 배울 거예요. 이걸 하는 게 오늘 해야 될 내용인데,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보다는 지수함수가 일단 개형 그리기는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일단은 지수함수의 첫 번째 뜻과 그래프를 쓸게요. 1번 어우, 목이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처음에 그래프를 배우면 그 공수초를 이미 하고 있으니까 알 거야. 기본형을 배워요. 그러니까 제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맞아,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나서 걔를 뭐 평행이동을 한다거나 대칭이동을 하는 뭐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추가로 배우는 거라고 보면 돼. 그거는 요번에 지금 배우고 있는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설명한 내용 정도라고 보면 되거든. 자, 그래서 우선 자, 지수함수의 뭐 뜻과 그래프라고 하는데 뭐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지수함수를 할 거냐라는 건데, 다루는 애가 요 놈이에요. 막 뒤에 있는 거랑 평행이동한 거 일단 신경 쓰지 말고 y는 a의 x제곱 요거 하나만 신경을 쓰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y는 a의 x제곱이라는 놈을 볼 건데, 요 그래프를 볼 건데, 일단 이 a가 x범위를 실수 전체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너 둘이 왜 이렇게 붙어갖고 그러는 거야? 너 떨어져. 자, 여기서 x범위가 실수범위로 확장되면서 제가 a범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죠? a범위가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요. 맞나요? 예. 그리고 로그 넘어올 때 설명했지만 얘가 1이면은 x에 뭘 넣든 간에 1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그 지수함수 그래프랑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애초에 밑의 범위를 어떻게 제약을 거느냐,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걸 막 굳이 그게 막 이렇게 쓰진 않는다고. 왜냐하면 어차피 그래프 개형 그릴 때 이것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이 붙어요. 상황 자체를 나눠야 된다고. 자, 1번 a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2번 a가 0과 1 사이일 때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막 1보다 큰 애를 여러 번 곱하면 곱할수록 커져요, 작아져요? 뭐 2 같은 거 생각해보자. 뭐 2를 곱하면 곱할수록 커지겠죠? 맞죠? 뭐 여러분 막 뭐 저축 같은 거 경제 배우면 알겠지만 복리의 뭐 마법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애초에 지수함수꼴로 돈이 들어서 그래. 이자가 붙으면.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지수함수 때의 개형을 가지는데, 이 지수함수를 보통 그릴 때요, 정확한 스케일, 그러니까 가로 세로 비를 정확하게 1대1로 하면 그래프가 되게 어떻게 그려지냐면 너무 가파르게 되니까 보통은 좀 완만하게 고쳐서 그립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다양한 수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좀 스케일을 비슷하게 그리려고 노력을 해. 기울기가 2인 뭐 1차 함수면 최대한 기울기 2가 되게 그리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요, 어떻게 생기느냐면 보여줄게요. 그래프가 무조건 0 집어넣으면 0,1은 지나 안 지나? 지나지. 그리고 이제 뭐 2 같은 거 생각하겠지만 1 집어넣으면 2고 2 집어넣으면 4고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너무 가파르게 표현이 되고, 그냥 사실상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덜 가파르게 한 거야, 사실은.
A가 2만 되면 되게 가파르고요. 3, 4 넣으면 진짜 가파라서 그림이 이렇게 너무 뾰족하게 그려져. 길쭉하게. 그래서 시중에 문제집에 이 그래프를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시중 문제집에 나오는 그래프들은, 그러니까 지수함수 그래프는 로그 함수와 마찬가지긴 한데 스케일이 좀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이 재서 풀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때 옛날에 초등학생 때처럼 중학생 때처럼 길이 재서 풀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 그건 안 먹혀. 얘는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애가 나와요. 이게 가능해진 이유가 우리가 1단원에서 X범위를 자연수, 0, 음의 정수, 유리수, 무리수까지 해서 실수범위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점이 아니라 꽉 차진 선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구로 생겼어요.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수를 안 배워서 이 표현을 모르는 분도 있을 건데 생각을 해볼게요. 정의역이라고 하는데 이 정의역이라는 표현이 사실 뭐냐면 X범위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야. X의 범위야. 이걸 지금 함수를 안 배워서 공수투 선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정의역이란 말 자체를 처음 볼 수도 있어. 근데 정의역이라는 게 뭐라고? X의 범위거든요. 자, 정의역이 어떻게 될까요? X범위. 이 그래프의 점들의 X범위는 뭐였죠?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의 범위는 그때도 설명했지만 모든 실수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치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별거 아니야. 야, 치역은 뭘까 그러면? Y. 정의역 X범위라며. 그럼 다시 Y범위인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점들의 Y좌표는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값들의 범위예요?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왜? 애초에 A가 양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자, A 여기 X값이 음수로 가면 역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2의 마이너스 10제곱이면 2의 10제곱분의 1에서 1024분의 1 같은 애가 될 거야. 그럼 되게 0에 가까워진다고. 맞아 아니야? 분모가 계속 2배씩 커지니까. 그렇지만 0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치역은 y는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쵸? 그래프에서의 점들의 y값의 범위가 치역이에요. x값의 범위가 정역이고요. 그럼 나중에 함수 가면 다시 배울 거야. 자, 그래서 이 치역 때문에 어떤 놈이 생긴다? 치역 때문에 점근선이 생겨. 여러분, 점근선이 뭔지 알아요? 점근선이 뭐예요? 이거 유리함수 가서 원래 배워서 오는 거긴 한데, 유리함수 때 공수투에서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닿지 못하는 선을 점근선이라고 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한없이 누구랑 가까워요? 기억. y는 0에 가까워는 지는데 닿을 수가 있다 없다? 못 닿죠. 이게 지금 이 숫자가 뭐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까지 가면 분모가 엄청 커져서 진짜 0에 가까울 건데 그래도 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만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치역 때문에. 치역이 0보다 크다라며 그 0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좀 더 얘기할게. 점근선 있고 또 성질 몇 가지 쓰는 거야. 교재에 있는 거랑 좀 다르게 쓰지만 얘가 무조건 어느 점을 지나요? 고정점이 있어. 고정점은 어디야? 고정점은 0,1입니다. 맞죠? A에 따라 다른 점들은 다르게 지나가는데 무조건 0 넣으면 1 나오니까 0,1은 같이 지나가요. A 값이랑 무관하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정점 0,1을 지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음 하나 쓸게요. 자, 미음 무슨 이거 여러분 이거 거기 설명이 돼 있는데 1대1 함수라고 돼 있죠. 정확히는 1대1 함수라고 쓰고 나중에 1대1 대응이라고 쓸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1대1이 무슨 얘기야 얘들아? 요거는 이제 원래는 이것도 함수에서 배워서 와야 되는 거야. 공수투 할 때 배웠을 거 아니야. 1대1 함수가 뭐예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 나오는 애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x제곱 있어. 얘는
y는 4가 나오는 x값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걸 풀 때 뭐라고 주장한다? x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x가 2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할 거야. 맞나요, 여러분? 이렇게 y값 하나에 x값이 여러 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얘처럼 생긴 애는 봐봐, 계속 증가하지. 요 놈은 잘 보세요. y는, 예를 들어 y는 2의 x제곱이 있어. y는 8 같은 경우는 뭐밖에 없어? x값이 3밖에 없다. y가 4가 나오는 거 뭐밖에 없어? 2밖에 없고요. y가 2가 나오는 거 1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기 위한 x값이 하나밖에 없어서 유일하게 하나만 나오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한다? 1대1 함수라고 해요. 자, 이걸 왜 하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봐봐. 여러분, 내가 로그 n이 로그 2다가 나오거나 지금처럼 2의 세제곱이 2의 x제곱이다라고 나왔어. 근데 이렇게 y 값이 같게 나오려면 애초에 뭐 어떻게 된다고? x 값이 어떻게 된다? 같지 않으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요런 거 할 때 쓸 거라서, 방정식 할 때 쓸 거라서 요 1대1 함수란 얘기를 해요. 물론 또 추가로 역함수 할 때 쓰긴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내가 공수초를 안 해서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일단 요 그래프 모양만 보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y값 하나, x값 하나 매칭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 그래프를 외우면 다 해결되는 일이긴 해. 자, 마지막으로 비읍. 얘는 무슨 함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증가함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증가함수가 뭔지는 알죠? 여러분, 증가함수가 뭐예요? x가 커질 때 y가 커지는 함수죠. 그래서 그래프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는? 우상향하는 요런 애입니다. 여러분의 성적이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이렇게 갈 때마다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죠? 현실은 반대일 것 같긴 해. 무하향할래나? 이거는 감소함수죠? 그쵸? 그래서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렇게 써요. x1보다 x2가 클 때 fx1보다 fx2가 크다. 무슨 말이야? x가 커질 때 y가 커진다는 얘기죠. 보통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증가함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x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 x가 커질 때 y값도 커지는 구조인 걸 증가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함수예요. 점 찍어보면 알겠지만. 그럼 반대로 밑이 0과 1 사이면 어떤 차이가 있어? 자, 밑이 0과 1 사이야. 그래도 0 집어넣으면은 0,1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나가죠. 근데 얘는 반대로 이런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의 x제곱 같은 애잖아. 그치 얘들아? 맞아? 그러면 1 넣으면은 2분의 1, 2 넣으면은 4분의 1 쭉 원래 쭉은 줄어들고, 반대로 이쪽은 마이너스 1 넣으면은 2, 마이너스 2 넣으면은 4, 마이너스 3 넣으면은 8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얘랑 반전되어 있는 그림이죠. y축 대칭된 느낌.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해봐. 기업은 동일할 거야. 맞아 아니야? 이은 동일하죠. 디귿도 동일하죠. 맞아 아니야? 리을도 동일하죠. 미음도 동일해요. 다 똑같은 얘기잖아. 같은 얘기잖아. 이게 좌우 바뀌었다고 이게 바뀌진 않지. 뭐만 바뀌었어? 얘는 무슨 함수? 비읍 하나만 바뀌어서 얘는 감소함수죠. 그래서 어떻게 쓴다? 얘는 반대로 이렇게 써요. x1보다 x2가 클 때 오히려 fx1보다 fx2가 크겠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면 증가함수인데 이렇게 부등호 방향 바뀐 형태로 표현이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감소함수를 표현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감소함수예요. 뭐 물론 여기에다가 조금 이제 많이 선행하는 바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도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당장은 그런 건 진짜 심할 때나,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끝나고 2차로 할 때 하거나 내신 대비할 때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은 일단 이렇게 그래프 두 개가 나온다를 알면 돼요. 근데 여기 끝은 아닙니다. 하나만 더 살을 붙일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겠어. 됐지 얘들아? 자,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약간의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형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더 높여보자고. 자, 예를 들어서 요거부터 해볼게요. 자, 만일에 y는 2의 x제곱 그래프가 있어 얘들아. 그러면 질문, 그러면 y는 3의 x제곱 그래프는 얘보다 어떻게 그려야 될까? 1 넣었을 때 조금 더 높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점은 같이 지나가는데 1 넣었을 때 조금 더 높게, 2 넣었을 때 조금 더 높게 나와야겠지. 여러분의 재산이 아니 주식 얘기하면 주식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할 얘기는 아닌데 나도 있으면 손해 많이 받고. 근데 일단은 얘기할게요. 자, 얘는 2배씩 바뀌잖아. 얘는 3배씩 바뀌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증가할 때 더 많이 이득을 보겠지. 이게 2배짜리 레버리지고 3배짜리 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레버리지. 아니 주식 요새 레버리지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인 거야. 그러면 2배 레버리지보다 3배 레버리지가 이득이 나면 더 이득이 잘 날 거예요. 맞죠? 그리고 손해가 나면 손해가 더 빨리 될 거라고요. 그지 않겠어요? 손해가 더 커요. 밑에 더 깔린다고. 더 많이 올랐고 더 많이 깔려. 이렇게 된다고. 맞아 아니야? 예.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회전시킨다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지금 봐봐. y는 3의 x제곱이랑 비교해보라고. 얘를 살짝 돌린 느낌이죠. 좀 더 가파르게 돌린 거잖아. 맞니 얘들아? 그럼 y는 4의 x제곱은 어떻게 써? 이거보다도 더 가파르게 돌아가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얘기하는 건 이건 거야. 자, 그리고 비슷하게 봐봐. 비슷하게. 얘는 그럼 인버스 쓰는 건가 모르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냥 안 하고 할게요. 자, y는 2분의 1의 x제곱 있다고 생겼다고 쳐. 됐나요? 그럼 y는 3분의 1의 x제곱은 어떻게 되겠냐고. 그 전에 먼저 얘기해보자. 여러분, 얘가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죠? 그치 얘들아? 네. 자, 배웠을 거야. 요번에 그 공수2 하면서 x자리에 마이너스 x 넣으면 어느 축 대칭? y축 대칭이죠. 그러니까 y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봐. 이렇게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가 그려질까 안 그려질까? 그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내가 말했잖아. 스케일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이 x제곱 그래프가 문제지에서도 안 그려질 거고 여러분이 그릴 때도 못 그려요. 그렇게 그리면 종이가 너무 위로 길어져야 돼. 그래서 대충 그릴 건데 그래도 봐봐. 예를 들어 우리가 1차 함수 할 때 y는 x라고 얘를 그려놓고 이래놓고 y는 2분의 1x 이딴 소리는 하면 안 되잖아. 이게 기울기가 정확하게 1이고 2분의 1은 아니더라도 얘가 얘보다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가 작아야겠지. 맞아 아니야? 같은 식의 얘기예요. 내가 이걸 정확하게 그리진 않더라도 y는 2의 x제곱 그래프랑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가 어디 대칭? y축 대칭되게 그리셔야 된다는 얘기고. 맞죠? 그리고 같은 식으로 이렇게 y는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가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보다 더 회전을 시켜서 가파르게 바꾸고 그려야 되고 이렇게 둘이 y축 대칭 되게는 그리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리라는 게 아니라 차등을 주고 그리라는 거야. 구분이 되게 상식적으로. 알겠어요? 요거는 그래서 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릴 때. 잘해. 잘자 아주 그냥.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대칭이동 얘기한 거잖아. 그치 얘들아? 요거랑 평행이동하는 얘기까지를 반영하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미 요번에 공수2 하면서 배웠을 거예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는 거 알죠? 식에 대해서. 맞지? 그래서 그냥 그거 반영한 거라서 밑에 있는 저거는 그냥 보면 돼. 봐봐. 그 밑에 보면은 2번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돼 있는데 이거는 지수함수라고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그러면 조금 조심해야 될 것만 설명할게요. 보세요. 방금 말한 것처럼. 자,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관련해서 그냥 평상시 하듯이 하면 된다니까? 맞아 아니야? 그래서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 1번 y는 a의 x-n 플러스 n.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죠. 맞아 아니야? 그럼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건 이겁니다. 얘예요.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맞죠? 그럼 위아래로 움직이면 점근선이 따라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점근선이요. 얘가 0이 될 수 없어서 생기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가 0일 때가 점근선이겠지? 그래서 점근선이 누가 나올까? 보통 우리가 요 놈이 0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맞지? 왜? 양수의 거듭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얘를 0이라고 생각하면 점근선이 나와요. 그럼 얘가 0일 때 y는 얼마? n이 되겠죠. 요것만 좀 신경 쓰면 돼요. 아시겠나요? 위아래 움직였으니까 점근선이 따라 움직인다고. 그것만 좀 신경 써달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대칭이동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봐봐요. 설명 써놓고 얘기할게. 질문 받을게. 네, 봐. y는 2의 x제곱 그래프가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가 어디 대칭? 어느 축 대칭? y축 대칭인 그래프가 나옵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3번 하나만 보여줄게요. 이거 좀 특이한 거라 그래. 얘들아 잘 까봐봐. y는 3 곱하기 2의 x제곱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잠깐만 집중. 이거 좀 중요해서 그래. 여러분 이 그래프랑 겹쳐질까 안 겹쳐질까? 평행이동에서 겹쳐지지 않을까? 안 겹쳐져요? 겹쳐져요? 겹쳐지지. 왜 겹쳐져요? 이동에서 막을 수 있으니까. 어? 아니 요 그래프 휘는 거랑 요 그래프 휘는 양이 네. 2의 x제곱이 다 같겠죠 사실은. 네. 그래서 겹쳐지는데 잘 봐봐. 얘랑 어떤 관계 있는지 좀 설명하려고 해요. 보세요. 네. 여러분 아까 앞에서 우리가 로그 배웠잖아. 그치? 네. 그러면 3을요 2 로그 그러니까 3을 잘 봐. 3의 로그 2의 2로 바꾸고 이 둘 위치 바꿔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된다라고 배웠지? 지난 네. 시간에 로그 성질할 때. 맞아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네. 그럼 지수 법칙에 따라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지수 앞에 상수배 하는 거 요거를 평행이동으로 변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개념에 안 써있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은 여기 쓸 게 아니고 여기서 그럼 쓸게요. 여기서 여기 쓰자. 구분하기 위해서 4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거 좀 쓰고 갑시다. 그래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이해해 두시면 좋아요. y는 2의 x제곱이 있다고 지나가면 방금 말한 것처럼 y는 3의 x제곱은 좀 더 회전시킨 그래프가 나오고, 맞죠? y는 4의 x제곱은 조금 더 회전시킨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1에서 멀어질수록 가파르게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생각해봐. 여러분 1의 x제곱은 어때? 계속 1이지.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에 가까울수록 변화가 없는 상태에 가깝고, 반대로 말하면 1에서 멀어질수록 변화가 과하게 들어가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봐봐. 같은 식으로 y는 2분의 1의 x제곱이 1에 그나마 2분의 1밖에 차이가 안 나죠. 3분의 1은 1보다 조금 더 멀어졌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좀 더 변화가 가파르게 된다고. 감소하는 변화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좀 더 회전시킨 애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y는
3분의 1의 x제곱 그리고 4분의 1 더 1에서 멀어지면 좀 더 가파르게 나온다고. 그래서 1에서 1보다 크든 작든 간에 1에서 멀어지면 변화하는 양상이 좀 더 가파라지게 회전시킨 애가 나온다는 거야. 이런 내용들을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그래프 기본형 그린 거에 기본형을 평행이동시켜서 이제 위치를 바꾼 표준형에 가까운 얘기까지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요거 외워서 문제 푸는 거 이제 보여줄 거야. 이제 끊어가야겠지. 문제 푸는 거 좀 해봐야겠죠. 그쵸? 자, 무슨 얘기하고 싶어? 질문할 사람,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그 정근선이 0에 네.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데 0이 네. 못 된다는데 왜 네. y는 0이라고 해요? 어? 아까 왜 표시를 y는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가까워지는 선이 어딘지를 표시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얘가 y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안 닿는다고.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한없이 가까워지는 애를 정근선이라고 표시한다고. 죽어가고 있어요. 자, 근데 요거 하나가 돼야 그 다음부터 뭘 시작할 수 있거든요. 알겠어요, 여러분? 근데 요거는 그래서 지금 아직 못 외웠으니까 써놓고 풀 거예요, 여기다가. 이건 이제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외우면 됩니다. 아이, 이거 사진 한 장 찍어놔야겠다. 찍어서 올려놓을게요, 제가 또. 아니,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해서 머릿속에 딱 암기해놓으면 편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외워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외워져 있어야 되긴 한데 맨날 내가 정리해주는 것 같긴 하단만. 원래는 이게 딱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고 노트 같은 데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지? 카톡방에 올려놓고 그 다음 문제 한두 개 좀 풀고 그리고 좀 쉬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익힘 필수 예제 1번부터 볼 건데 처음에 그냥 말 그대로 그래프 자체를 이해하는 과정이라서 그리라고 해. 그릴 줄 알아야지 당연히. 맞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스케일을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증가하고 휘는 정도로만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번 y는 3의 x 플러스 2 제곱 마이너스 3을 그리래. 그럼 이게 어떻게 생긴 애예요? 원래 y는 3x가 생겼겠지 이렇게. 그리고 요번에 배웠던 도형의 이동을 생각해보시면 x 플러스 2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뒤에 마이너스 3이니까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 시키면 되죠. 원래 이게 y 플러스 3인 거 아니야 넘기면. 그러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3 넣었다는 건 부호 바꿔서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인 거죠. 그래서 넘기면 그냥 그대로 보면 돼. 그치 얘들아? 그래서 그냥 대충 그려. 진짜 대충 그려요. 대충 그냥 이거 두 칸 옮겨서 이렇게 생겼겠지 라고 생각하면 대충 휘는 거 비슷하게 밑으로 뭐 세 칸 내려서 중요한 게 얘야 오히려. 이게 중요하다고. 점근선으로 뭐가 생겨? 원래는 여기 점근선을 그어야 돼 점선으로. 근데 이게 점선 해봐야 이 x축에 겹쳐지니까 안 보이잖아.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리면 이렇게 따로 점선으로 점근선을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대충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사실 그림 그릴 때 좀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뭐 축과의 교점은 좀 잘 그리면 좋아요. 그쵸? 그래서 뭐 대충 보면 이렇게 생겼겠지만 정확하게 하려면 x에 0 넣었을 때까지 정도 값 정도는 해주면 좋잖아. y축과의 교점 정도 해주면 좋죠. x절편, y절편은 해주면 좋다고. 그럼 생각해봐. 3의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3이야. 이게 y는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x절편은 어떻게 돼? y가 0 나오려면 얘가 3이어야 되니까 이게 1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 정도는 표시해주면 좋고요. 같은 식으로 y절편은 0 넣었을 때 값이죠. 0 나오면 어떻게 돼? 3의 제곱 빼기 3이니까 9 빼기 3에서 얼마? 6이겠지.
사실 그림이 조금 더 가팔라겠지. 이렇게 되고 여기를 6이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좀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점근선은 꼭 좀 표시를 해주셔야 하고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리면 돼. 그래서 중요한 게 뭐겠어? 이겁니다. 밑의 부호. 부호가 아니라 범위.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인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2번에 봐. 2번은 좀 식이 짜증나긴 하거든요. 보세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야. 그럼 우선 기준이 되는 게 원래는 y는 3분의 1의 x제곱이었을 거야. 그치 얘들아? 근데 이게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이 됐다는 거 넘겨보면 알겠지만 y 대신에 마이너스 y 쓴 거죠. 아 이거 갑자기 공수처 내용 되는 것 같아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썼다는 건 어디 대칭 이동? 그렇죠. x축 대칭 이동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요거는 평행 이동이죠. 어떻게? x축으로 플러스 1,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구하는 애가 나올 거 아니야. 거기에 맞춰서 그림 그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y는 3분의 1의 x제곱 감소하는 그래프가 있었고 얘를 막 그리고 좀 너무 막 그리고 있긴 한데 별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야. 그래프 모양은 얘를 이렇게 x축 대칭을 하고 그치 얘들아? 요거를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몇 칸? 2칸 올렸대. 그치 얘들아? 그래서 올리면은 자연스럽게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위로 2칸 올렸으니까 원래는 y는 0이었던 점근선이 y는 2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x절편, y절편 같은 건 따로 계산해서 구해주시면 좋은데 해보시면 x절편은 잘 안 나와요. y절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설지를 보시면 고정점 있었죠. 고정점도 막 굳이 옮겨서 표시하는데 그건 필요 없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 고정점이 원래 당연히 0,1이 있었는데 걔를 옮겨서 고정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됐다는 거 막 표현을 해주기도 하는데 솔직히 말할게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점 표시는 안 따라해도 돼. 점근선만 잘해줘 제발. 점근선은 중요하니까. 알겠죠? 점근선 빼고는 그냥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 느낌만 살리면 돼. 그 와중에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절편 구해지면 계산이 되면 절편 정도 표시해주면 좋아요. 절편도 사실 꼭 할 필요는 없는데 절편을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얘가 딱 봐도 x절편, y절편, 예를 들어 y절편이 음수인데 양수에게 그래프를 그리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래서 좀 하는 거야. 좀 정확하게 그리려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수함수부터는 그래프를 완벽하게 똑같이 그리는 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적당히 그리면 됩니다. 적당히. 대신에 점근선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아이고 이거.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되는데 당연히 연습해봐야겠지? 이따가 연습해보시 1-1 연습해보는 시간을 줄 건데 그 전에 1-3번 한번 봅시다. 요얘기 좀 하고 갈게요. 문제다운 문제는 제가 풀어야 되니까. 자, y는 5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 그래프 어떻게 생긴 그래프예요? 점근선으로 x축 가지죠. 밑이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죠. 그리고 평행이동 안 했으니까 고정점 어디 지난다? 0,1 지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그리고 5분의 1이니까 좀 많이 1에서 멀죠. 그러니까 좀 많이 가파르다는 얘기예요.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억 1사분면 2사분면 지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니은 감소함수니까 x값 커지면 y값 작아지죠. 니은 틀렸고요. 디귿 점근선 y는 0 맞죠? 리을
얘가 누구랑 어디 대칭인가? y는 5의 x제곱 그래프랑 어디 대칭? 누가 봐도 y축 대칭이죠. 그럼 정답이 몇 번? 기억 D급만 맞습니다. 됐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왜 그래프가 얘가 좀 쉽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기본 그래프는 생각보다 별로 막 위아래로 막 올록볼록한 게 없죠. 그죠?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그래서 그리기가 어렵지도 않고요. 뭔가 특징적인 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되게 쉽게 나오는 애고 거기에 평행이동, 대칭이동만 잘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요거까지 설명해서 하고 푸는 시간 가질게요. 자, 예제 2번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y는 5의 x제곱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잘 봐. 아이고, 공수투 내용 하는 것 같죠? 그쵸?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6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배웠어요.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x 대신에 뭐 넣는 거야? x 플러스 2죠. y 대신에 뭐 넣는 거야? y 마이너스 6이죠. 그쵸? 그럼 식이 어떻게 돼? y는 5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6 되겠죠. 마이너스 6 넘어오니까. 자, 그리고 나서 뭐 했어? 그 다음에 x축, 즉 y는 0에 뭘 해라? 대칭이동을 하래. 자, 그럼 이것도 배웠을 거야, 얘들아. 이거 대칭이동하면은 어떻게 바뀌어요? y 대신에 뭐 쓰는 거야? 마이너스 y 쓰는 거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넘기면 요게 되겠죠. 이거 공수투 내용이죠, 사실은. 공수투 내용이랑 지수함수의 그 공수투 내용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내용을 반영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누구랑 일치한대? 뭐 주어진 애랑 일치한대. 그럼 이거 2를 내린 것 같아. y는 마이너스 25 곱하기 5의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에서 구하라고 하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1이 됩니다. 지수함수 타겟은 평행이동, 대칭이동 단원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요거 아까 설명했던 요 내용인데 요 내용, 요거 함정, 요거 애들이 맨날 틀리거든. 다른 건 잘하면서 볼게요. 문제에서 보면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하거나 또는 대칭이동을 해서 나오는 그래프를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생각해봐.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는 대칭이동을 하면 얘가 2가 뭘로 바뀌어? 2분의 1로 바뀌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밑이 2인 놈 또는 밑이 2분의 1인 놈은 나올 수 있는 거야, 대칭이동으로. 맞아, 아니야? 맞지?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 아니야? 맞지, 얘들아? 근데 뭐가 안 나오냐면 봐봐. 애초에 이거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 이 밑이요 3, 4처럼 숫자가 바뀌면 휘는 게 바뀌어. 맞아, 아니야? 휘는 정도가 바뀐단 말이야, 회전을 시켜서. 그러면 얘는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밑이 2랑 2분의 1이 아닌 놈들이에요. 이것만 찾으면 돼. 나머지는 다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커버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물론 여기 안 나와 있는데 y는 x 대칭하는 건 로그 함수라서 그건 좀 딴 얘기인데 그건 지금 그래서 복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따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야. 자, 그럼 봐봐. 기억은 돼야 안 돼? 됩니다.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2의 x제곱 앞에 숫자 곱하는 거 별 문제 있다 없다? 이거는 로그 이용하면 x축 방향 평행이동으로 반영이 된다 안 된다? 돼요. 그쵸? 그러니까 8처럼 노골적인 거 더더욱 되겠죠.
기억. y는 8 곱하기 2의 x제곱은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에서 2의 x 플러스 3제곱 x축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걸로 반영이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거 안 봐도 위치 20 유지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되고 있으면 괜찮은 거야. 니은 봐봐. 이 앞에 또 16분의 1 곱해놨는데 별 상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어차피 얘 유지되니까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도 겹쳐져요. 그럼 디귿은 왜 안 겹쳐져? 아니 위치 4분의 1이 됐잖아. 4로 바뀌었다고. 돼 안 돼? 얘가 좀 더 회전을 시키는데 어떻게 겹쳐져? 좌우 움직이는 걸로. 맞죠? 겹치게 하려면 얘를 겹치게 하려면 돌리는 수밖에 없다고. 근데 지금 돌리는 걸 해야 안 해 우리가? 안 한다고.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회전시키는 게 없잖아. 그래서 안 된다고. 리을은 돼요 안 돼요?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하면 그냥 2분의 1이니까 돼 안 돼? 되는 겁니다. 맞죠? 2랑 2분의 1 괜찮다고 미치. 미음은 왜 안 돼? y는 2의 5x제곱이라는 건 32의 x제곱이야. 얼마나 더 가파르게 돌린 거야. 못 겹쳐요. 비읍은요? 이거 2분의 1이죠. 그럼 정리하면 사실 봐봐. y는 2의 2분의 x고 2를 앞으로 넣으면 루트 2의 x제곱이죠. 위치 바뀌어서 안 바뀌어서 또 바뀌었지. 루트 2면 1.4 정도 되죠. 그러니까 2일 때보다 덜 가파르게 완만하게 돌렸을 거야. 그치 얘들아? 1에 가까워질수록 변화율이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기억, 니은, 리을입니다.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적당하게 지수함수 기초 문제는 풀었어요. 지수 방정식 지수 방정식 부등식까지는 안 갖고 하지. 자, 그래서 여러분은 1-1번이랑 2-1번 풀어보고 쉬시면 됩니다. 푸신 분들은 10분 쉬세요.